안녕하세요. 이지피지 행동분석입니다. 오늘은 늘 그래왔듯 저는 ABA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영국 환경에서의 ABA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수학교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특수학교에서의 ABA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환경에 있기 때문이지요. 뭐 정답이 있는 이야기도 아닐 거고, 뭐 논문을 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한국에서의 ABA 그리고 영국에서의 ABA 필드를 제가 모두 겪었고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저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그런 수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ABA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새로운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 용어에서도 차이들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재미있다라고 항상 느껴져서, 흥미있고 재미있다라고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구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그런 토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행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수다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행동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뭐 던지는 거, 발로 차는 거, 때리고 바닥에 눕고 소리 지르고 뭐 물건을 입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순화된 용어로, 다른 용어로 우리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도전적 행동, 부적응 행동, 이런 다른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아마도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의 ABA, 이곳에서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칭을 하는가 궁금하실 부분이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다른 부분이 있고 좀 다 색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주 피키하다, 아주 까탈스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다 라고 하면요, 한국이었으면은 문제행동이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내 의도가 야, 얘가 문제야, 너는 문제야,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용어예요. 용어로 굳어져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불가피하게 내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 점을 이해해달라, 이런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용어가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의 제가 느끼는 그런 감성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 관용적인 것들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배려가 있는, 우리 영국 사람들은 그런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야. 부정적인 느낌을 절대 주어서는 안 돼.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느낌과 반대되는 positive라는 어른 긍정, 이런 말을 거의 얘네들은 막 신봉해요.
무조건 이 막 파지티브 이 용어 막 넣으면은 다 좋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얘네가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게 problem behavior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problematic 이런 표현 안 쓰고요. 뭐 difficult behavior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이게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 글로 남긴다. 부모님이 이 문서를 본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problem behavior라는 이 표현을 거의 약간 알러지 나는 그런 반응급으로 약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는 분들 모두 우리 다 알죠. 그래서 challenging behavior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problem behavior보다는 challenging behavior 이 표현이 좀 나아.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도전이 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창 이 트렌드가 있었던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문제 행동이 아니고 도전적 행동 이렇게 우리 쓰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한국인으로서 저는 이 용어가 이상하게 입에 탁 붙지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받아들인 게 문제 행동이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또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 글자가 더 붙으니까 뭔가가 좀 길어 입에 착 이게 달라붙는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ABA에 오랫동안 몸을 담궜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건대 저도 도전적 행동이라는 말을 많이는 안 썼다. 고백합니다. 영국에서도 problem behavior보다는 challenging behavior라는 용어가 보다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트렌드 지나갔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트렌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으로서 조금 웃음이 나는 트렌드인데 챌린징 비헤이비어라고 안 하고 또 이제 또 삐용삐용이 지나가네요. 이 영국은 너무 많이 지나가요. 아무튼 간에 챌린징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behavior that challenge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공식 문서 뭐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 supporting pupils with behavior that challenges 아니면 early intervention for behavior that challenges 이런 식으로 문서에 실제로 쓰여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제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약간 좀 안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challenging behavior, problem behavior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라는 게 되게 커다랗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반면에 behavior that challenge라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이 사람과는 별개로 좀 있는 거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좀 도전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진대요. 근데 계속 이 용어를 듣고 또 이곳에 있다 보니까 뉘앙스를 약간 조금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조금 느껴지긴 해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 과거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제 아시아인의 스태프였습니다. 얘가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리고 이 문서가 부모님한테 보내지는 그런 문서였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 problem behavior라고 적는 거예요. 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거를 검토를 해주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problem behavior라고 쓰지 말아라. challenging behavior라고 쓰든지 뭐가 됐든지 너 순화를 이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challenging behavior라고 쓰는 거 정도까지밖에 몰랐어요. 아직은 현재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저도. 그래서 검토를 계속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꾸 problem behavior라고 적는 거예요. 얘도 이게 그냥 얘한테 익숙한 용어였던 거지. 그냥 익숙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바꿨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잘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는 이런 용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아주 신중하게 써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최근에 그럼 트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트렌디한 2026년에 가장 핫한 용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꼽자면 저는 behavior of concern 이라고 하겠습니다. behavior of concern. 일단 이것도 참 말이 길어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행동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계속 언급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설명을 해줄 때마다 계속 behavior, his behavior concern, 어쩌고저쩌고, this can trigger his behavior concern, when behavior of concern occurs. 이게 너무 길어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자꾸 말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문서로 적는다, 글로 남긴다 할 때는 반드시 behavior concern이라고 쓰고요. 짧게 이제 줄여서 BOC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혹시 이 BOC를 마주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얘네들도 이거를 계속 말로 하기에는 너무 긴 거야. 굳이 말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다. 보통은 그냥 challenging behavior 아니면 problem behavior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behavior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his behavior occurs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은 알지 뭔 말 하는 거 알지 뭔 행동 얘기하는지 알잖아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이 용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이 용어를 계속 트렌디하게 바꿔나가는데 근데 그 바꾸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는 하다.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낙인 효과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용어를 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해서요. 이렇게 저는 제가 느끼는 다른 부분들, 제가 마주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다른 부분들,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